안녕하세요, 홍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레이딩 전략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나 알아볼 건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마 그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트레이딩 그 대회에 나오시는 분들 간혹 그 매매를 보다 보면요, 이 상한가 매매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한가 따라잡기, 흔히 상따, 줄여서 상따라고 하죠. 이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여기 차트에 띄워져 있는데 제가 예시로 상한가 종목을 하나 지금 띄워놨습니다. SK 이터넥스라는 종목이 전일 이렇게 종가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분봉으로 보면 이제 보통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상한가를 가기 전에 매수를 해서 이 상한가를 잠길 때까지 주식을 보유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이 떴죠. 갭이 이렇게 시가로 갭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까지 이제 갭까지 노리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단기 거래의 꽃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거래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래 유형들을 또 이제 연습하거나 좀 훈련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제가 연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최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원리나 어떤 방법, 이런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상한가 매매가 사실 이게 단순히 상한가 매매라고만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유형도 다양한데 오늘은 비교적 조금 수월한 좀 보편적인 방법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상한가 종목들을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좀 작은 종목들, 흔히 소형주, 개별주라고 하죠. 이제 개별 재료, 어떤 특징주, 뉴스에 의해서 가는 상한가 종목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한가는요, 이제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거래 대금이 몇천억 이상, 정말 그 당일 거래대금 상위 10위, 20위 안에 들 정도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정도로 강력한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도주 상한가가 있고 개별주 상한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개별주 상한가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이런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개별 재료에 대한 이해, 종목의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주도주 상한가,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주도주 상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 상한가 종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려운 매매법에 속하지만요, 이 주도주 상한가 어떤 요쪽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요, 좀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일반 트레이더 분들도 참고를 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원리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 간 종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을 켜서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간 상태입니다. 자, 상한가, 보통 이 상한가를 잡고 그 다음날 갭을 노리는 전략이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상한가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크게 노리는 구간인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손님들이 꽉 차요. 꽉 찼는데 꽉 찬 것도 모자라서 그 뒤에 대기줄이 쫙 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간 상황이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가게가 꽉 찼는데도 모자라서 손님들이 그 뒤로 줄이 계속 서고 있습니다. 줄이 계속 서고 있고, 그러면 오늘 안에 이거를 못 먹을 것 같아. 이 가게에서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픈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아침까지 추세가 이어지면서 갭이 뜨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런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거고요. 그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이 어떤 기업의 호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유형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어찌 됐건 그날 하루 동안은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몰림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몰림 현상, 그 쏠림 현상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을 이 주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 그런 조건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조건 안에서 최대한 상한가 종목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낸 뒤에 그 종목 안에서 상한가 종목들을 소액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다룰 주도주 상한가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일단 신고가인 종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신고가로 달성할수록 좋아요. 제가 예시를 몇 가지를 가져와 보면, 지금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예쁜 신고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 고점을 넘기긴 했지만 여기 이전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에는
예쁜 신고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거래 대금이 최소한 1,000억이 이상 나와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대금이 800억이죠. 8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아쉬워요. 거래 대금이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그날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가져가면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에 예시를 들면 어제 SK 이터닉스가 약간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한가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어제 4,000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도 상한가를 갔죠. 자,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주로 타겟 상한가 종목으로 노릴 겁니다. 물론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한가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상한가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손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도주 상한가만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요. 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또는 이 프로그램 수급이 붙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을 내가 장중에 이제 필터링을 해서 볼 때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건은요. 오전에 상한가를 갈수록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한가를 오전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오후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12시쯤에 갔죠.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중간, 장 열리는 중간쯤에 갔기 때문에 약간 중간 정도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오전에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오전에 가면 갈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오전이 더 좋냐? 오전에 상한가를 가면요. 그만큼 살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살 시간이 적다는 건 그만큼 매수세가 급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후에 장 마감에 오후에 상한가를 가면 갈수록 조금 힘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침에 급하게 가면 갈수록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더 좋은 상한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 여기서 한번 살짝 풀렸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런 상한가가 좀 좋은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한가를 잡았는데 상한가가 잘 풀리지 않아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이런 대략적인 좋은 상한가 어떤 이런 상한가 매매하기에 적합한 종목들 이런 식의 지금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막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 종목들을 찾는 검색식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거래할 때 조금 활용하기 좋은 수식 같은 걸 좀 함께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한가 매매를 공부를 할 때는 과거 상한가 이력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한가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감을 익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상한가를 조회할 때 어떻게 찾으면 되냐? 과거 상한가를 찾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0177이라고 화면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날짜를 보고 내가 특정일 날 예를 들어서 15일 날 5월 14일 날 상한가 갔던 종목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5월 14일로 보면 여기 거래 대금이 ITM 반도체는 300억, 토마토 시스템은 700억이었고 SK 이터닉스가 2,000억이었죠.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저는 1,000억 이상인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만 우리 오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K 이터닉스 5월 14일로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날짜에 5월 14일 가보면 이날이죠. 이날도 상한가를 갔었죠. 자, 어떻게 보면 이날도 이제 거래 대금을 돌리고 굉장히 강한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일자 상한가들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서 자, 거래 대금 뭐 1,000억 미만은 보지 말고요. 폴라리스 AI 거래 대금이 4,000억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1,000억 단위로 나오는 이런 거래 대금이 많은 종류의 상한가를 위주로 이렇게 볼 거예요. 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 보면 5월 8일이죠. 그럼 5월 8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이었죠. 자, 이런 상한가가 우리가 상한가 대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종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도주 상한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일주일에 한 개에서 2개 정도 나옵니다. 뭐, 한 개 나올 때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상한가가 매일매일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주도주 상한가 같은 경우는 신호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확률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어서 그 신호가 나왔을 때에만 이제 상한가를 갈지 말지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검색식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검색식이 나왔을 때
조금 집중해서 보면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번 준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대상으로 추적해 보자라고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검색식부터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0150 조건 검색 창을 열어 주시고요. 자, 검색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조건을 제가 몇 가지 넣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일 대비 등락률이 22% 구간 위여야 됩니다. 자, 왜 22% 이상 구간이냐? 자, 22% 구간부터는요, 이제 뭐 한 5%, 7%이 정도만 급등해도 거의 상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거의 2차 VI까지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22%를 먼저 일단 넘겨야겠죠. 자, 여기에 주가 등락률을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주가 등락률 탭이 나오죠. 여기서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22% 이상 수정. 이렇게 하면 전봉 대비 현재 일봉이 22% 이상 구간일 때 첫 번째 검색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분봉상 순간적인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한가 구간에 들어오면 이제 이 큰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큰 돈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 분봉상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조건들을 추가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주가 등락률 여기 조건에서 이번에는 여기 1주기를 1분으로 바꿔주세요. 1분으로 바꿔주시고요. 1분 전 종가 대비 영봉 전 고가 등락률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1% 이상 그리고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자, 일본 기준으로는 22% 이상이고요. 1분봉 기준으로는 1% 이상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22% 이상 구간에서 1분봉상 급등이 나왔을 때 검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 그 1000억대 거래 대금에 나오는 종목들은 순간적으로 거래 대금이 한 20억 이상, 한 30억 이상은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그 정도 나와줘야 그때 이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래 대금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거래 대금 있죠? 거래 대금에서 자, 이거를 1분봉으로 바꿔주세요. 자, 1분봉상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되냐? 한 25억 정도 이상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취향대로 나는 조금 하드하게 잡고 싶어 하시면 뭐 30억, 40억 하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신호가 많이 나오게 좀 미리 널널하게 보겠다 하시면 한 10억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25억으로 할게요. 자, 분봉은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자,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하면 이제 25억이 되고요. 자, 위에 상단은 무제한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할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언급했지만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인 상한가 종목 위주로 주로 공략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거래 대금 조건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거래 대금 여기 이번에 1분봉을 다시 1로 바꾼 다음에 1단위는 100만 원 단위죠.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리고 9999 추가 이렇게 하면 4개의 조건이 됐죠. 자, 이렇게 조건식을 저장할 겁니다. 자, 상한가 찾기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하드한 케이스거든요. 주가가 22%를 넘어가고 1분봉상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1분봉상 거래대금도 20억 이상 나와야 되고 자, 그런 구간일 때만 이제 이 조건식에서 알림이 뜨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요. 여기 상단에다가 0156 이렇게 띄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만들어준 상한가 찾기 조건식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감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소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에 뜨면 아마 띵동 알림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알림이 와서 종목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종목을 찾는 거죠. 이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등장을 하면 아마 22%에서 그 위의 구간의 주가가 범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그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뭐 바로 상한가를 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조건식에 맞는다고 상한가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추려지는 겁니다. 추려졌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 이제 내가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판단하는 그 구간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 안에서 이제 뭐 돌파,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상한가를 들어갈 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나는 좀 모아가면서 그 구간에서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아가면서 이제 상한가를 갈지 말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검색식은 철저하게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이제 대상군을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요. 상한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요거를 켜두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루에 2종목, 3종목 정도는 등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여러 조건에서 아마 갈릴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게 떴을 때만 데이 트레이딩 하다가 이제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첫 번째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뭘 만들 거냐?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분봉 차트 띄워놨는데 여기 1.2, 1.27 이렇게 지금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선이 뭐냐면요. 22% 구간, 27% 구간에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요 표시해 놓은 요 구간에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검색식 신호가 뜰 거예요. 요 범위가 아닌 구간에서는 신호가 안 뜹니다. 요 범위에 있을 때 22%에서 27% 이상 그 구간에서 순간적인 급등이 나올 때 검색식이 뜨니까 요 구간에서 이제 이 종목의 상한가를 갈 만한가 가지 않을 만한가 이제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을 좀 쉽게 보려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요 구간을 이렇게 왜 표시를 해놨냐?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한가 매매를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조 가이드를 잡아놓으면 조금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손절할 때 좋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보통 여기에서 한 번에 이렇게 막 멈칫멈칫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좋아요. 만약에 여기 이 상한가 존, 제가 오늘 여기 이 구간을 상한가 존이라고 할게요.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 여기에서 자꾸 막 내려간다. 막 시도가 자꾸 깨진다. 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도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가 갈 힘이 약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요거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수식 관리자. 자, 새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자, 지표명은 뭐 고가, 구간, 선.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맘대로 정해 놓을게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적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여기 이런 함수가 있어요. 기타 함수에 프리데이 클로즈.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일 종가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구간을 잡아 볼 건데요. 일단 수식 이름에다가는요. 퍼센트 구간 1. 퍼센트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식에다가 프리 데이 클로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곱하기 한글로 구간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우클릭 복사. 자, 복사하고 똑같이 2번으로 갑니다. 2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2번은 구간 1이 아니라 지우고 2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 이름에 퍼센트 구간 2 요렇게 퍼센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지표 조건 설정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구간 1은 22%로 하기로 했으니까 1.22를 할게요. 만약에 1.24로 한다. 그러면 24% 이상 구간에서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자, 저는 기본으로 이제 22%로 할 거니까 1.22로 할 거고, 자, 구간 2번 1.27이 됩니다. 자, 1.27은 이제 27% 구간이 되는 거겠죠. 자, 왜 27%로 했냐?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보통 이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상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27% 구간을 이제 이탈하고 내려오면 손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구간을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제 27% 구간으로 잡아놨습니다. 뭐 이거를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나는 상한가를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 안 잡고 상이 터질 때 잡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반대로 이 27% 구간 위에 있는 그 선에서 매수 대기를 걸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좋게끔 하려고 이렇게 구간을 잡아 놓은 겁니다. 자, 검증 눌러주시고요. 이상 없죠? 그리고 여기 스케일 가셔서 가격 체크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 눌러서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 가시면 고가 구간선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고가 구간선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만들었던 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라인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진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두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두셨으면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심플하게 요약해서 이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이제 전략을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준비가 끝난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여기 창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창을 띄워놨죠. 보통 이제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 창을 많이 보세요. 왜냐? 그 상한가가 가장 먼저 가는 종목들 여기 지금 순서대로 떠 있으니까 뭐 20% 이상 구간, 지금 보면 여기 DR텍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있네요. DR텍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만들었던 요 22% 이상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요 구간에 이제
이 종목을 집중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구간이 벗어나 있을 때는 굳이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상한가 대상으로 굳이 추적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제가 만들어 드렸던 그 검색식 있죠? 그 검색식에 보통 알림이 뜨면 보통 이제 제가 만들어준 요 선 구간, 요 구간 안에 보통 주가가 위치해 있을 거예요. 요 구간에 위치해 있으면 여기서 바로 뭐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 매매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체크리스트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의 조건이 부합이 되면 요 구간에서 이제 나는 천천히 모아보겠다. 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공격적으로 주가가 돌파가 나올 때 뭐 이런 고가를 돌파할 때 따라 붙겠다. 이제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 조건식에 들어왔고 이 상한가 존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를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검색식에 뜨면 아마 이제 22%에서 27% 구간 사이 영역에 주가가 위치해 있겠죠. 그 다음에 뭘 체크를 해야 되냐? 자, 당연히 거래대금이 1,000억이 이상일 겁니다. 검색식에 떴다는 건 거래대금이 1,000억이 이상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일봉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일봉의 위치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웬만하면 이 신고가를 넘었거나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한가가 조금 더 좋아요. 무조건 뭐 신고가에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신고가에 있으면 조금 더 확률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D알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비중을 더 낮춘다던가 이제 점수를 하나 깎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케이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의 메인 키워드인가 메인 테마인가 요거를 하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D알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사를 찾아보겠죠? 기사를 찾아보면 아마 좀 막 의료 관련 장비 뭐 이런 수출 뭐 이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개별 이슈고 섹터로 움직이면서 가는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런 상한가가 조금 더 좋아요. 섹터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말고 0186 거래대금 상위 창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통 이제 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나오는 상한가가 오늘 좋은 상한가거든요. 여기에서 신고가를 가면서 상한가가 나온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섹터 주도주, 섹터의 대장주,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이 압도적이면서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뜨거운 종목, 그런 종목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지 이제 그 종목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또 하나 체크 포인트는 뭐냐? 프로그램 수급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관 아니면 이 프로그램 수급이 쭉 들어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냐? 화면 번호로 0778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보통 프로그램 수급 볼 때 많이 보는 화면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시간별 금액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를 그래프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그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 검은 선으로 이제 순매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흐름을 보는 건데, 만약에 상한가 대상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딱 이 프로그램 추이를 봤을 때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안 팔고 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22%, 25% 이상 구간에서.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식의 이제 확률을 조금 더 높게 쳐줄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 준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검은선 순매수 금액이 쭉 우상해서 들어와 준다. 상한가 가까운 구간에서. 그러면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상한가 매매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반대인 상황도 있겠죠. 이 프로그램 수급이 우상향이 아니라 만약에 상한가 갈 수 있는 그 25% 구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 만약에 이 검은색 시간별 순매수 금액이 계속 매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상한가가 갈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상한가를 가더라도 상에 풀릴 가능성이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낮춰서 비중을 낮춰서 조금 점수를 낮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이제 그 상한가 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상한가 매매를 시도할지 말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조건이 부합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종목도 신고가고 예전에 나왔던 종목들 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YC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뜨거웠었죠. 아마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 적이 있을 겁니다. 이날 뭐 4월 18일에 상한가를 갔었을 거예요. 자, 이 종목을 만약에 예시를 든다고 하면 자, 분봉으로 보면 이제 요 구간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제 그 검색식에 아마 등장을 했을 겁니다. 검색식에 등장을 했을 거고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뒀겠죠.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 있을 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종목이 일단 신고가 영역인가? 보면 이제 일봉 보면 아, 이전 고가를 넘기는 이런 신고가 영역이 있구나 해서 요것도 오케이,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분봉상 봤을 때 거래대금은 당연히 검색식에 떴을 때는 1,000억을 넘긴 상태일 겁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일 거고요. 자,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오전에 상한가를 가면 가장 베스트인데 이제 오전에는 못 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후에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오후에 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오전에 간 경우보다는 조금 우선순위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갈 종목이면요, 요 구간을 잘 안 벗어날 겁니다. 이 구간을 안 벗어나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계속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는 순위가 떨어진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만들어 놓은 22% 이상 구간에서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날은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또 알려드린 거 있죠. 이날 당시에 프로그램 수급이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요런 비슷한 구간이 왔을 때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요 구간에 있을 때 아, 상한가 가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이제 또 전략이 있겠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돌파에 매수하는 방법과 이제 눌림에 모아가는 방법. 이제 뭐 눌림에 모아가는 방법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매매랑 뭐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 내가 뭐 22%랑 27% 구간에서 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분할 매수가 싫다, 나는 그냥 상한가 들어갈 때 함께 따라 붙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이제 이런 구간이 있겠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 요 구간이 다시 나오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검색식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이제 이 돌파하는 시점에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처럼 똑같이 그냥 매매를 하면 상한가 들어가는 거에 잠기는데 그 상한가 따라잡기를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상한가 매매에 많이 접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상한가에 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종목을 손절하는 경우도 있죠. 손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종목의 비중을 줄여야 될지 말지,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YC를 예로 들면 상한가를 간 다음에 한두 번 이렇게 풀렸죠. 근데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바로바로 1분이나 2분, 뭐 길어야 3분 이내로 다시 상한가를 잠궈주면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런데 상한가를 자꾸 푼다, 상한가가 자꾸 풀린다 이러면 다음날 갭이 뜰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잘 안 풀려야 돼요.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살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는 상한가가 왜 좋은 거예요? 살 시간이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상이 안 풀리는 게 왜 좋은 거예요? 상이 안 풀리면 살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살 기회를 많이 안 준다는 것 자체가 사고 싶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매수했는데 자꾸 상한가가 풀린다, 이러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상한가를 이렇게 바로바로 뭐 빨리 다시 또 회복해 준다, 이런 경우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풀린 경우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한번 상이 많이 풀렸던 경우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상한가를 갔냐면 이제 이날 상한가를 갔었죠. 4월 9일.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신고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죠. 자, 그 부분도 좀 아쉽고, 자, 분봉상 보면, 자, 이날 상한가를 갈 때 시간도 오후죠. 굉장히 오후보다는 오전이 좋아요. 오후에 갔을 뿐더러 여기 상한가를 갔을 때 보면 자꾸 이렇게 상한가가 풀렸죠. 상한가를 자꾸 풀고, 물론 빨리 잠그긴 했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자꾸 푼다, 살 기회를 계속 준다, 이런 거는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상한가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신호가 많이 이렇게 상한가가 자꾸 풀리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날 갭이 뜨기는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갭이 많이 안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손절, 상한가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 중요하죠.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가 풀릴 때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풀리더라도 잠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선을 만들어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손절 때문에 만들어준 거예요. 상한가 간 종목들이 보통 웬만하면 이렇게 풀리더라도 요 구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풀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뭐 한 30분 이내로 다시 들어가 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고 여기 27% 구간은 이탈한다. 그리고 여기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빠르게 상한가를 가려고 회복하지 못하고 멈칫멈칫 거린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손절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지금 상한가에서 여기 구간까지 내려오면요. 대략 한 3%, 4% 정도의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상한가 가기 전에 미리 잡았다고 하면 뭐 손실이 마이너스 2%, 3% 정도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에 사는 공격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는 이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손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손절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그 많은 상한가 종목들, 뭐 개별주 상한가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전략은 제가 오늘 소개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손절 때문에 그래요. 원리는 되게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 조건을 뭐 200억, 300억 짧게 잡으면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조건을 좀 이렇게 널널하게 200억, 300억 잡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상한가가 수익률도 훨씬 큽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손절할 때 가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 손절 기회를 안 주고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막 2천억, 3천억 이렇게 그날 시장에 주도주고 거래대금이 천억 단위로 나오는 종목에서는요. 이 손절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만약에 상한가 풀리더라도요. 많이 풀려도 뭐 25%, 26, 4% 그런 이 20% 이상대 구간에서 충분히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한 번에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런 케이스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일반 초보자 분들도 트레이딩 전략 연습을 할 때 손절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 연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 구간이랑 검색식 구간의 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상한가 가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떤 대략적인 제가 틀 정도 좀만 잡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한가 종목을 좀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늘 제가 만들어둔 틀을 좀 만들어 두시고 이제 만약에 종목이 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상한가 매매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좀 타이트한 조건으로 상한가 먼저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숙련되면 적당한 비중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에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좋아하시는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에 대해서 대략적인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거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이제 궁금증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또 다음 컨텐츠에 많이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